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핵야망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반도에 우선적으로 정찰 자산을 배치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정보 분석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야망과 탄도미사일 기술 및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진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한반도에 더 많은 정찰 자산을 투입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has worked so hard to revitalize our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region. It is also why he has devoted more, in particula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ssets, prioritizing those for the area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커비 보좌관은 이어 이것은 우리가 외교적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북한에 계속 분명히 밝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도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 we obviously saw the video. It doesn't change our overall policy. Our overall policy. It's a new video. I don't know that it represents any new capability by the North Korean regime. We are going to continue to make clear that we will defend our South Korean and Japanese allies, and we'll continue to work for th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국 국방부는 미군의 강력한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강력한 준비 태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늘리는 등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넣는 데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와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꽉 찬 모습입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병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회에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이 원심 분리기를 자체적으로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 역량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핵물질의 기하급 수적 증산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7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외부에 자신들의 핵 역량을 과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선전의 의도로 시설을 공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의 원심 분리기는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자체 개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의 시설 외형 분석과 과거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설계를 이전받고 자체 개량을 통해 더 진전된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North Korea may have received this design for a more advanced centrifuge in line with longer version of P2 from Pakistan. I would think their more advanced centrifuge is basically an improvement of the P2 centrifuge, which has a steel rotor assembly. And so they made the advancement I would.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원심 분리기는 지난 2010년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북한을 방문해 봤던 P2 모델에 비해 진전된 설계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we look at the developments in other countries which develop centrifuges, this is really progress because it's a different setup. The way it's been designed, the diameter, height, and the materials we see, there is a different centrifuge rotor inside, and it can only be better than the old one.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약 2,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장소 외에도 추가로 한두 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더 운영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최대 농축량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핵무기 생산 가능 개수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북한이 7,000개에서 최대 10,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개의 원심 분리기에서는 연간 40kg 안팎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핵무기 한 개에는 약 25kg의 무기급 우라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분명한 역량 진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물질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례적으로 핵시설의 일부를 공개한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 등 동맹들에게 핵 역량을 과시하고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love to say they're going to have an exponential increase. It's going to be a linear increase, so you get a graph that just keeps rapidly growing, and they like to scare people with that, but it's just propaganda. It sends a message, we have it, and we have many of them. And do we know whether they work? There's no way to work. But this sends a message instead of making another nuclear weapon test.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핵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은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핵 협상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고려해볼 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새로운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이 계속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IAEA의 평가와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공보실은 13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IAEA 전문가들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로 추정되는 새로운 이미지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초기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IAEA의 평가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이미지들은 지난 9월 9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 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과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연례 보고서에서 밝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개발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외무부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8,000여 개 분량의 군수품을 조달했다고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밝혔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1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는 안보리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조사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상진 차석 대사도 러시아의 지속적인 북한 무기 사용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기반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침략의 참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증대는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슬로베니아가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베니아는 최근 한국 통일부가 개최한 북한 인권 실상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인권은 슬로베니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가별 인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이어 현재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슬로베니아는 북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또 한국과 같이 뜻을 함께하는 다른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또 지난 9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상기하며 우리는 북한의 사형제도와 식량 안보, 표현의 자유, 해외 노동자 문제 관련 조사 보고서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이번 설명회 참석과 관련해 독일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독일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연례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럽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Europe had the very tragic experience. Eastern Europe was overtaken by the Soviet Union. I myself grew up in a common time, so Europe understands the tragedy of communist dictatorship.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10일 21개국 주한 외국공관 등을 초청해 북한 인권 실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설명회가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해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발간된 보고서는 북한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개 처형한 사례와 탈북민 강제 북송, 해외 파견 노동자 등 북한 인권 침해 사례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도 다뤘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지적에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이번 전화통화에서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검토했으며 오스틴 장관은 올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미한연합협의회 SCM에서 김 장관을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현 장관이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 통화를 갖고 영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에 대한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1일자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수년간 색이 바랜 횡단보도가 있던 자리를 새로운 하얀색으로 칠했으며 페인트가 칠해진 횡단보도는 11일을 기준으로 모두 21곳입니다. 이번 작업은 9월 1일을 전후에 시작돼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개성공단 도로에서 이 같은 개선 작업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북한은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부지에 신축하던 건물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 등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고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국 관세 정례 검토 완료 결과 자료를 통해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광물,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에 인상한 관세율의 적용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해당 품목들의 관세율 인상 방침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핵심인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관세율 인상 적용 일정은 미국의 노동자들과 사업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해로운 정책과 관행을 겨냥한 것으로 이 같은 조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노동자와 사업체들을 지지하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13일 무역법 301조와 201조 등에 따른 관세 적용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부테지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이른바 구멍을 통해 미국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서 특히 의류와 섬유 산업에 막대한 물량의 저가 품목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수입품 가격이 $800 이하이더라도 면세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며 이번 규정안은 테무와 쉬인 등 중국산 저가 제품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으로 이뤄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국가 몫으로 2석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오랫동안 세계 인구 통계를 반영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안보리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한석 신설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5개 상임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거부권 확대는 안보리의 역기능을 더할 것이며 추가되는 상임위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사안에 영구적으로 관여하고 실제 안보리 업무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불만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할 경우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은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공급국들을 전쟁에 직접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이 무기들로 러시아를 공격하도록 허용할지가 아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 관여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간첩 활동과 사보타주 활동을 한 혐의로 영국 외교관 6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13일 성명을 통해 스파이, 간첩 활동과 사보타주, 즉 방해 공작 징후를 보인 모스크바 주재 영국 외교관 6명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발표하고 다른 영국 외교관들도 비슷한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일찍 귀국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관장하는 영국 외무부 부서가 정치 및 군사 상황의 고조를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패배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있으며 영국 외교관들의 행위는 러시아 안보의 위협이라고 여길 근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영국 외교관들을 겨냥한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우리는 국가 이익 보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 방송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